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저희 학교 졸업한 학부형님들 많이 계신데요. 제가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졸업했다고 해서 저희 학교의 장점 그리고 저희가 느낀 개인적인 우드베리. 우드베리는 정말 내가 다녀봤더니 이런 게 정말 좋더라. 그런 점 간단히 한국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드베리 자랑, 그러니까 뭐 다른 보딩도 자랑할 거리가 많은데요. 일단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어요. 저희 우드베리는 정말 재정이 굉장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아주 많은 학교예요. 그래서 돈이 많다는 게 우리 아이에게 어떤 점을 줄까 생각해 보시면 저희 실제로 학생 1인당 들어가는 1년의 학비가 75,000불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내고 있는 게 59,000불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차액이 16,000불인데 그 16,000불을 학교에서 커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장학금을 받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학교의 재정이 좋지 않다면 저희 학교의 등록금이 아마 75,000불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의 재정이 이렇게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쓰이고 있다는 거고요. 학생 1인당 학교의 자산을 따졌을 때 저희가 코넬 대학교의 4배, 그 다음에 조지타운 대학교의 7배입니다. 그래서 US 모딩 리뷰에 보면 저희 학교의 재정 상태가 10위권, 9위에서 10위권에 랭크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학교의 재정이 어마어마하고 그것을 학생의 교육활동에 학교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걸 제가 4년 동안 경험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 스카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학교의 시설과 규모예요. 정말 저는 졸업식 때 얼마 전에 월에 갔었잖아요. 거의 아이들 기숙사가 정말 호텔 수준입니다. 수업 받는 교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크기가 1200에이커인데요. 감이 안 오시죠? 여의도가 1000에이커예요. 여의도보다 더 커요. 그래서 저희가 속해 있는 오렌지 카운티의 1년 재정보다 우드베리 학교의 1년 재정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학교라기보다는 마을이고요. 저희 아이한테 너 학교 끝까지 가봤어? 그랬더니 안 가봤대요. 그래서 학교 끝에는 농장도 있고 막 소도 살고 그래요. 또는 뭐 농장이 있어서 거기서 야채도 재배하고 뭐 소도 키우고 막 그래서 그걸 학생들의 그 식사에 쓰이고요. 학교 안에 강이 있어요. 그래서 낚시도 하고요. 나인홀에 그 골프장이 있고 축구장만 해도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규모는 정말 다른 보딩에서는 느끼실 수가 없어요. 뉴잉글랜드 쪽의 보딩들의 크기가 일반적으로 100에이커예요. 저희는 12배입니다. 그래서 그냥 딱 들어가면 이거 학교야 뭐야? 이렇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이들의 심신단련에 그냥 자연적으로 힐링이 되고요. 너무나 캠퍼스가 아름답고 잘 가꾸어져 있어서 뭐 죽은 시인의 사회나 호밀밭의 파수꾼 이런 영화에 저희가 배경으로 들어간 학교예요. 이게 굉장히 아름답고 시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스카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언어 시스템 한국말로 하면은 학생들 저희 학교 다닐 때 교칙이에요. 근데 이건 학교에서 정해준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지키고 싶다라고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뉴잉글랜드 쪽의 보딩도 이 언어 시스템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만큼 이것이 잘 지켜지는 곳은 정말 없지 않나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 한 예로 저희는 학생들 기숙사에 잠금 장치가 없어요. 그만큼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우리는 도덕성을 내세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사회의 리더가 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의 교육 목표는 뭐 소시민을 양성하는 게 아니라 리더, 너희는 나가서 사회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렇다면 그만한 품격과 인격과 도덕성을 경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라인, 거짓말하지 않기, 치링, 시험 때 이렇게 남의 거 안 보고요. 그 다음에 스틸링, 훔치지 않기. 그래서 문고리가 없는,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학생들에게 이게 강요되는 도덕성이 아니라 자발적인 거죠. 그래서 우드베리에서 배운 이 자발적인 도덕심이 제가 볼 때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인테그리티를 형성하는데 정말 저희가 인격 교육이 없이는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드베리는 정말 대단하고 그 품격과 품위, 딱 학교를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이 학교 전체에 흐르는 따뜻한 분위기 그러면서 품격과 품위가 넘쳐요. 차가운 분위기의 학교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지 부시 대통령 가문이라든지 미국의 그 유수한 명망 있는 패밀리의 그 자제분들도 저희 학교 졸업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의 그 좀 장점, 자랑을 제가 3가지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럼 이렇게 많은 미국의 보딩이 있는데 그럼 왜 우드베리냐? 우드베리 가야 되는 이유 좀 얘기해봐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3가지로 요약을 하겠어요. 먼저 남학교라는 점이에요. 근데 저희는 한국에서 서울에서
국내 중학교를 나온 순수 국내파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직접 8개 학교를 돌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물론 여기 한국에서 정보를 가지고 갔지만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막상 가서 보니까 우드베리가 너무 좋은 학교였어요. 물론 저는 여기서 갈 때는 우드베리 아니고 다른 학교를 사실은 생각을 더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서 제가 눈으로 경험을 하고 보니까 그 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왜 우드베리냐 했을 때 남학교예요. 저도 처음에는 남학교 그러면 저희 아이도 그냥 막연하게 남녀공학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남학교 뭔가 딱딱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와 정반대였어요. 남학생끼리만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스포츠맨십 37개의 스포츠 동아리가 있고요. 남학생, 그러니까 여기를 나오면은 그냥 남학생에서 어떤 신사가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남자들끼리의 규율이라든지 매너라든지 또는 이 공정하게 스포츠를 겨루는 그런 스포츠 정신을 통해서 아이가 성숙을 하고요. 또 남녀공학을 보내셨을 때 어떤 점이 있냐면 여학생한테 내신이 밀려요. 여학생들 뭐 리포트 낼 때 향수 뿌리고 막 리본 묶어서 내거든요. 저희 아이들 그냥 막 써서 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미국에서 대학 갈 때 GPA, 그러니까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학생들 이렇게 다 올려주시고 밑에서 깔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우리 귀한 아드님이 그렇게 여학생한테 성적으로 빌리고 또 그 시절에 10대다 보니까 엄마 아빠 떨어져서 외로워요. 그래서 여학생이 조금 잘해주면 그냥 마음이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굉장히 중요한 10대 공부 성적 이런 거 망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저도 가기 전에 남녀공학을 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가 보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이 남학교가 가진 장점이 큰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미국의 그 유수한 어떤 뭐 위치에 우드베리 출신들이 많이 있죠.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한 예로 홍콩에 갔을 때 아주 나이 많은 우드베리 선배님이 만난 적이 없는데 와라 밥을 사주겠다. 그래서 정말 우드베리가 이런 학교구나 저희가 한번 느낀 적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두 번째 왜 우드베리를 보냈을 때 좋았냐면 100% 보딩이라는 거예요. 보딩 스쿨도 보통은 70%가 보딩이고 나머지 30%는 집에서 다니거든요. 뉴잉글랜드 쪽에 100% 보딩은 많지 않아요. 그럼 왜 100% 보딩이 좋으냐? 집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주말에 과외를 받아요. 개인 튜터를 받고 엄마 아빠가 아무래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케어를 잘하겠습니까? 그러면 기숙사에만 있는 저희 아이들은 공정하게 그 아이들하고 경쟁한 기회를 이미 빼앗겨 버리죠. 그 아이들은 너무 케어를 잘 받고 그러다 보면은 저희 아이들이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제학생인 저희 입장에서는 100% 보딩을 보내는 게 너무나 유리한 조건이었어요. 근데 저도 한국에서 갈 때는 그걸 사실 잘 몰랐어요. 뭐 그냥 그런가 그랬는데 주변에 보면은 데이 아이들하고 섞여 있는 학교에서는 한국 학생들 심리적으로도 보전을 해요. 부럽죠. 주말에 집에 가서 과외 받고 오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0% 보딩을 보내셨을 때 굉장히 유리하고 저희 학교는 100% 보딩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95%가 학교 안에 사택이 있으세요. 집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뭐 여의도보다 넓다 보니까 선생님 집 몇십 채 지어드려도 남아 돌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95%가 학교 안에 거주하고 계셔서 그냥 24시간 사실은 선생님이랑 같이 생활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모르는 거 또는 이런 정서적인 면의 케어가 너무나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 떠나서 있는데 제일 걱정되시는 게 우리 아이 잘 있을까? 잘 먹고 있을까? 생활 잘하고 있을까? 그리고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그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100% 보딩을 보냈을 때 교사진이 같이 상주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제가 우드베리를 보냈을 때 제가 체험한 너무나 좋은 장점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 왜 우드베리냐, 그 세 번째는 국제학생 수가 적다는 겁니다. 그냥 저도 한국에서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한국 학생들 좀 많아야 덜 외롭고 좋지 않냐, 그렇게 심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국 학생들 많은 학교들 보면 대부분은 갈등이 있어요. 저희 한국 사람들 좀 특유의 세 사람만 모이면은 이렇게 그룹핑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좀 불리한 점은 국제학생 많았을 때 경쟁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성적의 경쟁이 심해지죠. 그리고 저희가 뭐 시민권자가 아닌 다음에는 대학교 갈 때 국제학생 외국인 전형으로 저희는 가기 때문에 경쟁이 더 심한 상태의 아이가 놓이게 되는 거예요. 국제학생이 많다는 건. 그리고
국제학생이 적다는 건 거꾸로 얘기해서 학교 재정이 좋다는 거예요. 국제학생에게는 저희가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부의 그 미국의 보딩스쿨 보면 구글이나 이런 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케팅, 배너로 마케팅을 해요. 보면은 국제학생이 뭐 80명, 90명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정원 390명에 국제학생이 지금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히려 역평등이죠. 국제학생 더 많이 케어해 주시고 한국 학생 적다 보니까 그 단결력과 결속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일단 국제학생이 많을 때 성적 같은 부분에서 상당히 불리하다는 거 제가 직접 경험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DC에서 가깝죠. DC에서 1시간 반이다 보니까 DC의 장점이 굉장하죠. 미국의 수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 뮤지엄이라든가 이런 체험학습 DC로 자주 가고 있고요. 교통도 되게 좋아요. 한국에서 갔을 때 한 번만 가면 되죠. 저희 갈아탈 필요가 없고요. DC 공항에서 학교까지 이제 라이드를 해줘요. 저희 그 스쿨버스죠. 있어서 1시간 반 타고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뉴잉글랜드 쪽에 보딩이 많으니까 그쪽에 보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갈 때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보면 뉴욕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들어가요. 50만 원, 60만 원을 내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저희는 DC 생활권에서 가지는 그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고 주말마다 그 DC나 저희 근처의 리치몬드에 학교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트나 이렇게 물건 같은 거 살 수 있는 그런 쇼핑이라든지 그런 거를 주말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전혀 도시에 떨어져 있지만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 학교 소개는 좀 이렇게 간단히 드리고 그러면 저희 아이가 느낀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 이런 어떤 학교에 저희 개인 객관적인 정보나 이런 거는 웹사이트나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실 거고 저희 아이가 겪은 좋았던 점을 3개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 좋았던 점은 저희 교사진의 수준이 굉장하고요. 그러니까 우수한 교사진과 수업의 질이 너무나 양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서울에서 그냥 국내 중학교를 나오고 여기를 바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9학년부터 다녔는데 미국에 가서 이제 외국어를 선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는 스페인어를 선택했어요. 물론 여기 한국에서 스페인어를 한 적이 없는데 그냥 과감하게 했어요. 그래서 11학년에 저희는 그러니까 아너 클래스, 한국으로 치면 우열반의 5반인데 아너 클래스에 들어갔는데 일단 선생님이 유엔에서 중남미 담당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저희 학교에 스페인어 선생님으로 오셔서 스페인 문학이나 스페인어를 가르치시는데 그러니까 어를 배울 때 비문학, 무슨 신문이나 그런 저희 뉴스 분석뿐만 아니라 문학, 세르반테스부터 현대문학까지 비문학과 문학을 전부 아우르시면서 그 비문학과 문학 속에 있는 스페인어권의 정치, 경제, 역사, 문학까지 다 통괄해서 수업을 해주시고요. 학생한테 과제를 부여하시는데 그런 정치 문화 경제적인 거에서 너가 시사적인 주제를 하나 골라라 하세요. 그래서 그 시사적인 주제를 개인이 골라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에세이를 쓰고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하고 다시 디베이팅을 해요. 그것이 하나의 과제인데 처음에는 저희가 굉장히 고전했어요.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냥 외워, 풀어 이러다가 생각해야지, 이 자료 분석해야지, 글 써야지, 그거를 발표해야지, 디베이트해야지 굉장히 고전을 했는데 그런 식의 수업을 한 달, 한 학기, 2학기 이 우드베리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방학 때마다 이제 아이가 한국에 와서 저랑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많이 발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저희가 말하는 비판적인 글쓰기, 창의적인 사고력 이게 그냥 아이가 체득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그냥 바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사고력과 글쓰기와 발표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저희 우드베리 교육 목표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9학년, 10학년, 11학년 3개년만 우드베리에서 다녔고요. 마지막 12학년은 우드베리에서 가는 또 유럽으로 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 나라가 있는데 저희는 스페인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스페인 사라고사라는 도시에서 저희는 마지막 12학년을 보냈거든요. 그 사라고사 딱 가니까 전부 전 과목을 이제 스페인어로 수업을 하는데 너 스페인어 되게 잘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 스페인 선생님께서 너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우드베리에서 배웠다는데 깜짝 놀라시죠. 그래서 전혀 스페인어를 지금은 너무나 유창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우드베리 덕분이고 저희 아이가 지금은
이제 우드베리 졸업하고 올 9월에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지금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우드베리 수업이 얼마나 좋았냐는 거를 오히려 졸업하고 더 느껴요. 지금 존스홉킨스 갔더니 일단 학업량이 좀 만만치 않죠. 모든 대학이. 예, 그래서 2주마다 시험이 있고 그 2주 사이 1주마다는 개인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주일마다 시험이나 프로젝트가 계속 있어서 상당히 바쁜데 아이가 솔직히 말해서 거의 힘들어하지 않아요. 너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우드베리에서 배웠던 그런 자발적인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과 이 창의적인 글쓰기 그리고 어떤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추론하는 능력이 이미 길러졌기 때문에 시간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본인이 시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충분히 공부를 소화하면서 클럽 활동도 몇 개 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이러는 거 보면 아 정말 우드베리한테 너무 진짜 감사함이 그냥 제가 입에서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드베리의 이 양질의 수업과 교사진은 진짜 어디에 내놔도 제가 자랑하고 싶고 선생님들 아까 저 심버스 말씀하셨는데 학생 대 교사 비율이 6대1이에요. 그래서 거의 개인적인 터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 재정 상태가 좋다 보니까 과학 선생님은 나사의 수석 연구원이셨고 이렇게 좋은 선생님 리크루팅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수업의 질이 좋았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 좋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 그 우드베리도 좋았던 점이 저희는 이제 안어 클래스를 들었는데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대학 가려면은 이 보딩스쿨에 AP 수업이 있지 않냐 하는데 저희 학교는 AP 수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로 치면은 대학교 과목을 선이수하는 거잖아요. AP 수업이 없지만 저희는 AP를 전부 만점 받았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드베리 안어 클래스 우반 수업만 가지고도 AP의 한 8, 90%가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 굳이 AP를 저희는 한국에 방학 때 와서 이 AP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여기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그냥 우드베리에서 배운 거 가지고 시험을 푸는 그 테크닉만 조금 연습했어요. 일종의 모의고사죠. 그래서 저희는 AP를 다 만점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드베리는 왜 AP가 없어? 그런데 그거는 보딩을 선택하는 기준에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말고도 뉴 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보딩들이 AP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사립대학에서는 AP의 중요성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몇 년 전부터는 주립대학에서 AP를 전부 안 보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선이수한 것보다 그건 그렇게 의미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안어 클래스로 충분히 AP를 커버할 수 있다라는 그건 이제 제가 직접 경험을 했고 저희 아이가 이제 AP를 7개의 시험을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 두 번째는 교사의 헌신입니다. 정말 선생님이 저럴 수 있을까? 존경심이 우러나오고요. 이거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100% 보딩하고 관계 있는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24시간 학교에 계시다 보니까 일반 수업이 끝나고 뭐 9시, 10시에도 아이들 질문 다 받아주시고 코멘트 다 해주시고 피드백을 다 해주시고 미리 이렇게 스케줄만 잡으면 주말에도 그걸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자기 개인 시간이 없으세요, 선생님들이. 그 정도로 아이들의 교육에 몰입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정말 교과서적으로 생각하는 사도상 그대로 실천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선생님들이 따뜻하고 굉장히 정서적이세요. 그래서 아이의 개인적인 고민이라든지 감정적인 문제까지도 케어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한 예를 들면 저희 아이가 지금 볼티모어에 존스홉킨스 다니는데 이제 한국이랑 하루 차이 나잖아요. 어제 통화했어요. 그래서 어디야? 그랬더니 자기 우드베리 왔대요. 그래서 왜 갔어? 그랬더니 주말인데 좀 시간이 있어서 선생님 보고 싶어서 왔지. 그래서 저희 미스터 후유라고 선생님이 계신데 후유 선생님 집에 가서 이틀을 자고 뭐 장 봐서 밥 해먹고 저희 지금 한국 후배들 오늘 밥 사준다고 양념치킨을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애가. 예, 그래서 지금 양념치킨 한국 저희 후배가 11명 재학 중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학교가 따뜻한 학교가 아니라면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 제일 찾아가고 싶은 곳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처음 좀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시간이 한가로운데 다른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1순위로 엄마 나 우드베리 왔어. 너무 좋아. 그냥 캠퍼스 너무 아름답고 지금 그냥 그림 같아. 그래서 후유 선생님하고 지금 이제 수다 떨고 이렇게
이틀을 보내고 있어요. 그 점만 봐도 우드베리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교사들이 얼마나 정말 혼을 다해서 헌신을 하는 학교인지를 제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우드베리를 보냈을 때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은 너무나 정말 닮고 싶고 너무나 따라하고 싶은 저희 한국인 우드베리 선배님들이에요.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제가 5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때 그 선배님들과 선배님 어머니 보면서 너무 부럽다. 나도 정말 저렇게 되고 싶고 우리 아이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배들을 보면 학업적으로도 우수하지만 정말 인성적으로도 어쩜 그렇게 반듯한지 남의 아들인데도 너무나 정말 부럽고 사랑스럽고 그런 마음이 부모로서 절로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이가 사실은 대학을 진학할 때 몇 군데의 대학을 붙었는데 어디 갈지를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할수록 고민이 더 되는 거예요. 결정을 더 못해서 이거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데 이제 데드라인은 다가오고 진짜 너무 나중에 막 두통이 날 정도로 고민을 했는데 그때 저희에게 정말 정확한 정보와 가이던스를 주신 것은 저희 우드베리 졸업한 선배님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우드베리 졸업하고 미국에 대학 가시는 선배님, 대학원 가신 선배님 몇 분이 정말 사실 저희 아이랑 얼굴을 본 적이 없거든요. 같은 학교 생활을 한 분이 아닌데도 전화 다 받아주시고 메신저로 4시간, 5시간을 물어보면 질문에 다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드바이스는. 이 학교 갔을 땐 이게 좋고 이 학교 갔을 땐 이게 좋고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존스홉킨스를 선택했고 또 여기 너무 여러 선배님들이 도와주셨는데 또 저희 우드베리 나오고 같은 존스홉킨스 나오고 지금 남수단에서 군복무 파병으로 하시고 계신 선배님은 너무 감사했어요. 그 바쁜데도 4~5시간씩 메신저로 다 해주시는 걸 봤을 때 우드베리가 얼마나 양질의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느꼈고요. 그래서 우드베리 한국 선배들을 보면서 저희 아이는 그냥 당연하게 롤모델을 그 선배들로 생각을 해요. 나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나 잘 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 선배들도 나처럼 여기서 지냈으니까 그냥 멘토링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엄마 나도 그냥 저렇게 되지 않겠어? 그런 그냥 막연한 자신감, 또 선배들이 이렇게 가이던스를 주시고 그런 롤모델을 너는 열심히 해야 돼 그런 말 100마디보다 정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롤모델이 되잖아요.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훌륭한 선배들이 많아서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되고 또 그 우드베리 선후배 간에 굉장히 끈끈하고 신뢰가 있어서 항상 선후배 도와주고 그런 모습 보면 정말 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어서 선배님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또 우드베리 저희 학부형님들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시고 그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 샘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너무 헌신이 정말 존경스럽다. 저희 학교 박사학위 소지자 선생님들이 거의 70%고요. 저희가 US 보딩 리서치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은 90위권이고 학생 만족도는 그거보다 더 높은 학교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한국에서 학교 선택할 때 무조건 보딩 1, 2위보다는 우리 아이가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아이를 잘 케어해 줄 수 있을까? 그 점과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 두 가지 점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드베리가 아무리 좋은 학교를 하더라도 한국 학생들의 대학 실적이 나쁘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할 것 같은데 한국 학생의 대학 실적들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많은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일대, 콜롬비아, MIT, 브라운, 다트머스, 듀크, 유펜, 코넬, 카네기 멜론, 존스홉킨스 등등에 진학을 했고 저기 이제 미국 학교의 그 학생회장 프리펙트라고 하는데 저희 한국 학생 중에서 프리펙트를 한 학생도 있고 또 재작년에는 여기 어머니 오셨는데 저희 한국 선배님이 우드베리 전체 수석 졸업하셨습니다. 졸업생 대표 연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가 우드베리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자랑스럽게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었고 정말 공부도 잘 가르치고 인성교육도 잘 시키고 한국 학생의 네트워크도 단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학교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이라면 우드베리는 국제학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는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는 우드베리에 대해서 사실 자세히 몰랐고요. 직접 가서 선생님들 만나 뵙고 애들 보고 기숙사 상태 보고 이러니까 아 정말 이렇게 좋은데 정말 숨어있는 보석 같은 학교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한국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은 학교이기 때문에 덜 알려져 있는 점이 조금 좀 아쉬워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인생에서 사실 저희가 살아보면 매 순간이 중요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10대 고등학교 때 같아요. 그 10대 고등학교가 나머지 인생을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 10대 때 우드베리를 선택한 건 정말 신의 한 수였다. 너무나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드베리를 만나서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은 게 저희 아이는 지금도 우드베리 생각하면 그냥 달려가고 싶대요. 마음의 고향, 정말 친정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드베리에서 배운 그 교육 방법, 학습 때문에 지금도 대학 생활이 공부가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10대 때 우드베리를 만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큰 행운이었고 행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저희 부형님들과 학생들도 뭐 이렇게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하셔서 현명한 그런 선택이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 학생들의 앞날에 또 행운과 또 그런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따로 또 말씀드리고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